안녕하세요, 풀비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땡스기빙의 연말이어서 여기저기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세일에는 어떤 것들을 사야 하나 보려고 가지고 있던 베이킹 재료를 좀 정리하다가 지난번에 올린 베이킹 전기 제품 도구 영상을 좋아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베이킹 재료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가 다양한 종류의 곡물들이나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시도해보는 걸 좋아해서 집에 재료가 아주 많은데요. 유튜브 시작 전에는 베이킹에 관심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어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곳이 없었는데 베이킹을 좋아하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첫 번째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밀가루예요. 먼저 저의 사랑 강력분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 중력분은 선택의 폭이 넓은데 한국 강력분은 있을 때만 있고 곰표밖에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곰표 강력분 보이면 바로 쟁여두고 그랬었는데 요즘 킹아서 강력분을 더 많이 사용해요. 빵이 잘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구매하기가 편하고 배달을 해주거든요.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어디를 가도 강력분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킹아서 공홈을 가보니까 재고가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베이커스 리워드 플러스를 가입하면 1년에 40불 정도 연회비가 있고 25불 이상 구매 시 배송비도 무료고 리워드 시스템이어서 일정 금액을 구매하면 쿠폰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밀가루를 구입할 방법이 공홈밖에 없어서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묶어서 파는 번들 세일도 자주 하고 한 번에 많이 구매해도 배달을 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력분, 중력분은 킹아서 공홈에서 배달해서 먹고 있고요. 강력분은 포장지가 튼튼하지 않아서 통에 덜어서 보관하고 있고 또 빵을 자주 구우면 통에 덜어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일본 고급 강력분처럼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홈베이킹 하기에는 너무 좋은 강력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브랜드 강력분을 많이 드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중력분이랑 박력분인데요. 저는 박력분은 정말 케이크 만들 때만 쓰고 주로 중력분이랑 전분가루를 섞어서 베이킹을 해요. 제 경험으로 박력분이라고 볼 수 있는 케이크 플라워를 사용해서 쿠키나 스콘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제가 원하던 식감이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서 저는 중력분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파이나 좀 바삭한 페이스트리를 만들 때는 그 밥스 레드밀에서 나오는 페이스트리 전용 밀가루를 더 잘 사용해요. 여름에는 거의 그런 종류의 베이킹을 제가 하지 않아서 지금은 통밀 페이스트리 밀가루만 집에 있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곧 하나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중력분은 브랜드 상관없이 마트에 갔을 때 파는 그 표백되지 않은 밀가루를 골고루 사 먹었었는데 지금은 역시 세일도 자주 하고 배달도 해주는 킹아서 브랜드 걸 먹고 있고요. 이걸로 저는 발효종도 만들고 리프레시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스트인데요. 주로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하는데 드라이 이스트에는 사용 전 활성화를 해야 하는 액티브 드라이 이스트가 있고 바로 재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가 있어요. 저는 주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해요. 액티브 드라이 이스트가 풍미가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미세한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설탕과 함께 미리 활성화를 해줘야 하는 액티브 드라이 이스트보다는 좀 덜 귀찮은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베이킹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드라이 이스트가 좀 더 좋을 수 있는 게 빵을 만들기 전에 이스트가 활성화되는 걸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료에 섞어서 재료를 버릴 일은 없어요. 간혹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가 발효력이 없는데 모르고 반죽에 섞었다가 재료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베이킹을 자주 하기 때문에 낮게 포장되어 있는 거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고요. 이렇게 큰 드라이 이스트를 사서 유리병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먹고 있어요. 원래 냉동실에 보관하는 드라이 이스트가 따로 있는데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도 냉동실에 보관해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은 호밀가루인데요. 아마 호밀빵과 천연 발효빵을 통해서 저와 제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호밀은 라이트, 미디엄, 다크 호밀이 있어요.
주로 미디엄 호밀가루가 가장 보편적인 거고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예요. 그 다음 다크 호밀가루는 밥스레드밀에서 구매했는데 호밀의 그 3대 성분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통 호밀가루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디엄이나 라이트보다 겨가 좀 더 들어가서 색이 진하고 향이 강한 걸 다크 호밀가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사셔야 돼요. 공홈에 보면 밥스레드밀 다크 호밀가루는 3대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통 호밀가루인데 통 호밀가루를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확실하게 펌퍼니클 가루를 구매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해요. 그리고 펌퍼니클은 베이글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그 다음은 통밀가루인데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만들어 먹은 빵은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 통밀식빵이에요. 한동안 매주 그것만 구워 먹었고 앞으로도 정말 많이 구워 먹을 식빵인 것 같아요. 통밀가루는 주로 밥스레드밀 제품을 사용하는데 얼마 전에 100% 통밀식빵 연습하면서 다 사용하고 마트에서 조금 저렴한 통밀가루를 구매해서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통밀가루는 밥스레드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른 통밀가루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최근에 하얀 통밀가루도 샀는데 생각보다 입자가 곱지 않아서 좀 실망했어요. 머핀이나 다른 가벼운 빵 굽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알려드릴게요. 아직 영상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페이스트리 전용 통밀가루도 파이나 스콘, 비스킷 만들 때 잘 사용해요. 마지막으로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 있는 스펠트 밀가루와 제가 또 좋아하는 다른 고대 밀가루, 아인콘 밀가루인데요. 이 아인콘 밀가루가 영양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고 쿠키나 빵을 만들면 맛도 참 좋아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하는데 영상을 부지런히 찍어야겠네요. 이건 아마존에서 구매한 건데요. 고대 밀가루를 조그맣게 샘플처럼 팔아서 구매해봤어요. 강력분과 섞어서 만들었을 때 한 번 정도 만들 수 있는 적당한 양으로 되어 있고 카무트, 밀렛, 스펠트, 메밀, 그리고 보리가루가 들어있는데 그건 전에 영상에 올린 찰보리 팬케이크 몇 번 구워 먹었더니 다 사라졌어요. 고대 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마존 구매 링크 더보기란에 걸어 놓을게요. 오늘은 약간 수다스러운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베이킹 재료를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쉽게 만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담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그럼 또 봐요.